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잔인하고 악마 같았을까요? 사실 그들이 점령한 여러 나라에서 거의 수백만 명을 죽이고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그랬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일본 군대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벌인 대규모 전쟁과 극심한 침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공격적으로 변한 것은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것은 정부, 군대, 그리고 지도자들의 결정들로 인해 서서히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은 점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강화하고 나라를 현대화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면서 그들은 아시아에서 더 큰 통제력과 영토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보다 70년 이상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800년대 중반, 일본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천황이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쇼군과 다이묘라고 불리는 지역 지도자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외국과의 교류를 제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인, 중국인, 그리고 몇몇 인접 국가들과는 제한적인 무역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들어와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1853년에 바뀌었습니다. 매튜 페리 제독이 미국의 군함들과 함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몇몇 항구를 개방해서 그들의 선박이 들어오고 상품을 교환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일본 지도자들에게는 서양 열강의 선박과 무기가 훨씬 더 발전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게 패배했고 서양 국가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일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일본은 그런 일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54년에 일본은 가나가와 조약에 동의하여 몇몇 일본 항구를 미국 선박에 개방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에게 이 상황은 매우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서양의 군사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도쿠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쿠가와 정부는 이제 약하고 일본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68년에 쇼군의 통치는 끝나고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어 권력이 천황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이지 천황이 등장했고 그의 시대에 일본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만약 나라가 약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서양 국가들에게 식민지로 점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강해졌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강화하고 공장과 철도, 선박을 건설했으며 교육과 정부를 정비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과 관리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어 배우게 했습니다. 또한 평범한 남성들도 군인이 될 수 있는 현대식 군대를 만들었고 이제는 사무라이뿐만 아니라 누구나 군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889년에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고 제국의회라고 불리는 의회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일본의 목표는 서양 국가들에게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점점 강해지면서 일부 지도자들은 일본의 아시아 내 지배 범위가 넓어지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브리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처럼 큰 제국을 가진 나라들을 보면서 일본도 자체적인 영토와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는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일본과 가깝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강대국이 조선을 장악하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중국의 영향력도 조선에 강하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894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를 청일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일본이 중국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1895년에 끝났습니다. 그 후 중국은 조선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고 대만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일본은 자국 군대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이번에는 러시아가 일본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도 조선과 만주, 즉 중국 동북부의 넓은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먼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04년 2월 일본은 포트 아서에서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로써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일본이 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육지와 바다에서 벌어진 여러 큰 전투에서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전쟁은 1905년에 끝났고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남만주에서의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일본은 또한 사할린 섬의 남쪽 부분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게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유럽의 강대국을 이길 수 있다는 큰 증거가 되었죠. 이로 인해 일본의 자부심과 민족주의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들에게 일본은 점점 더 위험한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 점령당할까 두려워했던 나라가 이제는 오히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후 그들은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905년에는 일본이 조선을 거의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일본은 결국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여 일본 제국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더 이상 자기 보호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더 큰 제국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은 영국과 다른 연합국 편에 섰습니다. 일본은 자신을 세계의 강대국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유럽과 미국과 동등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몇몇 서구 국가들에서는 일본인들이 같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민족주의자들의 서양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1910년에 이르러서도 일본에는 여전히 선거와 민간 정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군부의 힘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많은 군인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정치인들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일본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경제 문제와 정치적 혼란도 더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군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일부 정치인과 사업가들이 극단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정부는 군대를 제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일본이 공격적으로 변한 것은 한 사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육군, 해군, 그리고 정부 내 여러 집단이 일본이 영토를 확장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는 정치인들이 쓸모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1932년 이노우에 이누카이 치요시 총리는 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싶어 했던 젊은 해군 장교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것이 곧 민간 정부가 바로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군부의 힘이 더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일본이 만주에서 한 행동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전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들의 연합인 국제연맹에서 이미 비난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만주에서 철수하는 대신 1933년에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1936년 일본과 나치 독일은 공산주의에 맞서 동맹을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은 안티코민테른 협정이라고 불렸으며 1940년에 더 강화되었습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연합하여 그들의 협정은 삼국동맹 조약이라고 불렸습니다. 한편 일본의 팽창은 만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37년 7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더 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중국 동부의 여러 대도시와 지역을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커지면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는 1937년에 일어난 난징 대학살입니다.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후 수많은 민간인과 포로로 잡힌 중국 군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많은 여성들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망자는 수십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학자들이 제시하는 숫자는 다르지만 전쟁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이 오랫동안 많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주에 있던 일본의 비밀 군사 부대인 731 부대입니다. 그들은 주로 중국인인 죄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고의로 치명적인 질병을 감염시켜 그 질병이 어떻게 퍼지고 사람을 죽이는지 연구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실험에 이용되었고 일본군은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생물학 무기도 사용했습니다. 이런 잔혹함을 겪은 나라는 중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국이 확장되면서 아시아 여러 지역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들이 강제 노동, 굶주림, 폭행, 그리고 살해를 겪었습니다. 이런 잔혹 행위들은
전쟁 시기 일본 군대와 정부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평범한 일본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거나 지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본이 중국에서 계속 전쟁을 벌이는 동안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문제도 점점 커졌습니다. 일본은 군대와 공장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석유와 기타 원자재가 필요했습니다. 이 자원들 중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었습니다. 1940년과 1941년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 더 엄격한 제한과 제재를 가하자 일본은 석유를 구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지도자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점령한 일부 지역에서 철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군사력을 사용해 동남아시아에서 석유와 자원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갑자기 하와이의 미국 해군 기지인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아시아와 태평양의 여러 지역을 빠르게 공격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일본은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버마의 대부분,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였던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을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은 태국에도 진입했고 태국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일본 제국이 통제하는 영토는 매우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연이은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2년 6월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큰 변화였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항공모함과 조종사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서서히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섬 건너뛰기라고 불리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점령한 모든 섬을 차지하는 대신 작전의 중심지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섬들만 점령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점차 일본에 가까워지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1944년 미군은 필리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1945년 이드자 전투는 일본 본토 바로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이오지마와 오키나와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에서 매우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사흘 후 또 다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되었습니다. 8월 8일에는 소련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들 이후 일본은 8월 14일에 항복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공식적인 항복은 1945년 9월 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제국은 끝났지만 아시아 전역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일본이 참전한 전쟁들에서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특히 중국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투, 기아, 질병, 학살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집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하나로 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일본인이 본래 폭력적이었다고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수년 동안 정부와 군대는 사고방식을 바꿔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황, 군복무, 그리고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해 생각할 때 옛 사무라이 전통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는 용기, 충성심, 그리고 전투에서 죽을 각오로 유명한 일본의 전사들이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사무라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일본 군대는 여전히 그들의 몇몇 사상을 이용해 군인들에게 전투가 위험해져도 절대 항복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천황에게도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천황이 특별한 존재이며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은 일본을 위해 싸우고 희생하는 것이 큰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신토 전통에서는 천황의 가문이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에서 유래했다고 여깁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천황이 일본에서 특별하고 신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정부도 이 믿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천황과 나라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근데도 부시도에서 용기, 충성심, 그리고 전투에서 죽을 각오와 같은 몇몇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옛 문화만으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모든 아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 전 일본에는 큰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당시 포로병사들에 대한 그들의 대우입니다. 러일 전쟁과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포로들에게 잘 대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군대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에서는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서구 국가들에 대한 그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일본은 유럽과 미국과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파리 평화회담에 참가했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국제연맹에 모든 나라와 그 국민들은 인종이 달라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최종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에게 이것은 서구 열강들이 자신들을 진정한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1922년에는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주요 국가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전함의 수와 크기에 대해 맺은 협정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영국보다 더 적은 수의 전함만을 보유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많은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일본을 더 낮은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2년 후 미국은 일본인이 미국에 이민 오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일본인들은 서양이 자신들을 동등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일본 내부의 정치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921년 하라다카시 총리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민간 정부와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지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일본 정치가 점점 더 혼란스럽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변화 중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큰 발언권을 준 것도 있었습니다. 1925년에는 거의 모든 정년기의 일본 남성들에게 투표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높은 세금 요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소수의 남성만이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치안유지법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일본의 체제를 바꾸려는 단체들, 특히 공산주의자들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남성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는 일부 정치단체에 대해 더 엄격해졌습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진로는 갈라졌습니다. 여전히 선거와 민간 정부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서양에 대한 분노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문제가 심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내에서 군대의 힘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경제 문제로 인해 더 많은 일본인들이 민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1927년에는 일본의 은행들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은행들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후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일본의 사업과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일본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군대라고 믿는 단체들이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반대하는 지도자들에게도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1930년 하마구치 오사치 총리는 한 민족주의자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상처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1931년에는 군 내부의 일부 단체들이 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군 장교들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만주에서 군대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쿄 정부의 명확한 허가 없이도 그곳의 일본군은 움직였습니다. 그들을 막을 수 없게 되자 다른 군 장교들은 민간 정부의 동의 없이도 자신들이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초가 되자 정치인들이 군대를 통제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정부와 민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군과 해군의 영향력이 국가의 결정에 매우 커졌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 정치적 폭력, 경제 문제, 그리고 군을 제지하지 못한 일이 거듭되면서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군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일본이 더 많은 땅, 자원,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중국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을 때 원래 정부의 한 부분에 불과했던 군대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전과 도중에 일본이 더 공격적으로 변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군대 때문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 관리들, 민족주의 단체들,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도 일본의 팽창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본인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군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한 악당 지도자가 갑자기 권력을 잡은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민간 정부는 점점 약해지는 반면 군대와 일본 제국을 확장하려는 여러 단체들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무력 사용을 막지 못하자 일본이 더 큰 전쟁에 뛰어드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수백만 명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